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바꿔놓은 미래의 예술,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에 열리는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에 대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탐구 시간에 포럼에 앞서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를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첨단 과학기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예술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자연히 따라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데요.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 장르나 양식은 그때그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태와 연관돼 발생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예술의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죠? 네. 여기 개막식에 드론 군집비행 기억하실 장관이었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기했던 광경이었죠. 예. 기술과 예술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었다는 게 또 새롭습니다. 그런데 예술이 이렇게 과학기술과 접목되는 게 꼭 드론 기술만 그런 건 아니었겠죠? 예, 물론이죠. 네, 우리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3D 프린팅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찰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술에서도 다양한 조각은 물론이고 평면 회화나 사진을 입체화하거나 이런 데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스웨덴의 른드 대학에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악기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 컬처 바이 올, 그래서 즉 소비자가 직접 해보는 문화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D 프린팅은 높은 수준의 기술 없이도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누구나 쉽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과 접목한 여러 가지 첨단 과학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과학 기술의 미래 하면은 로봇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로봇과 예술이 접목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뭐 로봇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일본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히라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로봇 연극 사요나라를 만들었죠.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2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65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제미노사이드 F라는 로봇이 직접 연기를 하는데요. 이 연극은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2010년 작품으로 일본 방사능의 위험에서 소외된 외국인과 그를 간병하는 그 안드로이드 로봇 사이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음악 분야에서는 공연 로봇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마림바를 연주하면서 사람과 이제 잼 공연을 할 수 있는 로봇이죠. 미국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에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공연 로봇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로보 데스피안, 그리고 또 오페라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죠. 독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온 등 일반에게 잘 알려진 사례들만 해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 상상과학 영화나 그 어떤 만화나 이런 데서만 봤던 모습인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로봇이 직접 공연을 하는 모습. 네. 아, 그 로봇과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다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사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술도 등장하고 있죠. 미국 UC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은 에밀리 하웰이라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제가 두 앵커분께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진짜 모차르트 곡이고 또 어떤 것이 모차르트를 흉내낸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들려주시죠. 이 곡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1번 곡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감이 옵니다. 네. 네. 자, 2번 어? 곡이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몇 번 인공지능 곡이 네, 인공지능 작곡한 네, 곡인가요? 아마 두 앵커분께서 모차르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저는 2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네, 네. 맞군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죠. 예, 우리 모차르트 대 인공지능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예. 예, 그때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 인공지능 작곡가 에밀리 하웰이 만든 모차르트풍 교향곡 중 1악장 알레그로 네. 1번 곡이죠.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의 교향곡 34번 1악장을 들려주고서 어느 음악이 더 아름다운지 고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는 뭐 보도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다행스럽게도 272대 514표로 진짜 모차르트의 손을 관객들이 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바뀌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황보혜경 앵커는 왜 1번 곡이 인공지능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일단 2번 곡이 네. 웅장하게 시작하는 게 어. 딱 모차르트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간의 감성으로 느꼈을 때 뭔가 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곡이 실제 모차르트 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1번 곡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을 이제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뭔가 무섭다라는 네. 느낌도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인간의 감성을 따라가는 인공지능 계속 만나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그랬고 많은 특이점주의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력 또는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예술과 인공지능의 예술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물론 두 분께서는 이제 모차르트를 좋아하시고 또 음악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지만 예. 그러나 이제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순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순수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예술의 미래는 누구도 낙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이런 문제 역시 24일에 열릴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첨단 과학 기술과 예술 앞으로 어떻게 상생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순수 예술이 기계가 가져다주는 스펙터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스펙터클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스펙터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작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네. 첨단 기술과 접목을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면에서 조금 소극적이다 내지는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갈수록 순수예술이 그 대중들과 멀어지는 이 순수예술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히 유통 단계에서 우리 예술품이 창작되고 또 소비되는데 그 전 단계가 아니 가운데 단계가 유통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유통 단계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비 단계에서는 우리 순수예술 교육을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술가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감상하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로봇 예술가 또는 인공지능 예술가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